자, 이제 심화기출 3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12번을 보세요. 예변모 처벌조항들을 쭉 넣어놨죠. 그래서 내외 선점부터 보라고요. 폭삭, 선동부터 보라고. 4번 가스통 파열 이렇게 하면 이제 음모예비를 보랍니다. 요렇게가 이제 자수특례가 있는 규정들이고요. 오른쪽에 음용수불통 기차우유 원조 개인적 법익은 개로 시작하죠. 개독살인 약침의 강도 강간 이건 자수특례가 없어요. 자, 일단 미소처벌 특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정리 다 해놨고요. 자, 거기 보면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미소처벌 중에 없는 것들 있는 거 없는 것 쭉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집에서 퇴거하여 1인 강도 치상이 되었다. 비판받긴 하지만 미소처벌 규정이 있고요. 신의 손으로 중상 권유하고 미안하다. 미소를 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죄 중에서 권부장 강제용기 이탈은 미수를 벌하지 않습니다.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미수 예비 자수특례가 쭉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경찰 승진에 잘 나오는 것들이 사문서 부정행사하고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 잘 나옵니다. 불문시 해놨죠? 비주하시고요. 그 다음 소인말 소죄가 경찰 채용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잘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각종 방해죄는 미수를 벌하지 않고 교통방해만 미수를 벌하고 기차 우위 원조, 기차는 예비음모도 벌합니다. 기차 우위 원조, 도주원조 예비도 벌하죠. 이렇게 두 문자적으로 다 있는 것들이에요. 자, 다음에 요번에 이제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은 착수식이 나왔는데 그 전에 48번 먼저 볼게요. 48번. 자, 과실의미소 처벌 규정 없습니다. 2번. 자, 미수범이라고 그래서 기수의 고의가 있어야 되죠. 미수범이라고 미수의 고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미수의 고의는 실패하겠다는 고의이기 때문에 형법상 고의가 아닙니다. 3번. 미수범도 주관적 구성 요건은 기수와 똑같이 기수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자, 4번. 자, 고의는 일반적, 주관적 요소라고 그러고요. 목적, 경향, 불법 영리 사이 이런 것들은 초과 주관적 요소라고 그러죠. 초과 동그라미. 고의는 일반적인 모든 범죄에 다 필요한 거고 목적은 그것을 초과해서 특별한 범죄만 필요한 겁니다. 초과를 일반적 고치면 틀린 말 됩니다. 5번. 자, 미수란 행위를 종료했더라도 결과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서 결과 발생했더라도 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틀렸죠? 자, 결과 발생에서도 인과관계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없었다, 돌이 빗나갔다 이럴 때는 미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6번. 강도치상죄와 달리 강도상해죄 미수가 끼쳤다면은 그 상해 발생했을지라도 미수가 된다. 자, 기수미수는 뒤에 범죄 기준이죠. 앞에 범죄의 강도가 미수라도 뒤에 범죄 상해가 기수가 되면은 전체 범죄는 기수가 됩니다. 자, 요번에 이제 경대 편입에 그 착수식의 학설이 나왔어요. 자, 주거 침입하고 그 절도를 할 때 담을 넘을 때 절도 의지가 표시가 됐고요. 방문 열고 들어가면 절충적으로 착수가 있고 금고문을 열고 들어갈 때 실질 객관설 절도 밀접 반응이 있다 보고요. 돈을 집을 때 구성요건 정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 다음 기수에 관한 학설 드립도 있는데 일단 착수식만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9번의 기업번. 자, 형식적 객관설은 법에 써 있는 대로 절취라고 써 있잖아요. 절취. 취득하려고 돈에 손을 댈 때 형식적인 절도가 시작됐다 봅니다. 항상 형식설은 이름을 중시하는 거예요. 절도죄, 절취, 이름, 취가 취득이 취득하려고 집을 때 착수가 있다 봅니다. 자, 그래서 자,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여 그 직접적 위험, 자, 돈을 짚는 거는 형식적 위험이고요. 실질적 위험이 초월된 건 실질적 객관설이 됩니다. 밀접 행위가 위험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위험. 돈에 손을 댄 건 아니지만 금고문을 여는 자체가 돈에 손을 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 객관설입니다. 자, 니은번. 자, 실질적 객관설에 따르면 엄격한 의미에서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 또는 적어도 이론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 일부분. 자, 구성요건적 행동 취득을 해야 되는 건 형식적 객관설이 되겠죠. 형식설입니다. 실질 틀렸고요. 자, 디귿번. 행위자 전체 범행계획에 비춰볼 때
자, 전체 범행 계획이라는 게 주관적인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직접 위태롭게 할 만한 행동, 객관적 행동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개를 짬뽕했으니까 절충설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충설입니다. 주관설 아니고요. 그 다음에 1번 주관적 객관설은 범죄에서 표시. 자, 범죄에서가 표시가 될 때를 보는 건 주관설이죠. 틀렸습니다. 이렇게 막 섞어서 출제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중심인수 들어가겠습니다. 자, 중심인수의 그 이론 핵심은 자의성이죠. 그래서 자, 외부적 상황, 체포가 되었다. 체포된 거 아닌데 내 마음속 생각으로 그만두었다. 타율적 동기로 겁이 나서 그만둔 경우, 내 스스로 자율적 동기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오늘은 그만하고 다음에 효과 일시중지, 영원히 포기할래, 종국적 포기. 자, 객관설은 여기서 자릅니다. 장애미수. 절충선 여기서 자르죠. 장애미수 2개, 중지미수 2개. 주관설 여기서 자릅니다. 중지미수 하나 이렇게 입니다. 자, 통설 판례는 절충설이에요. 그래서 일시중지, 감경, 종국 포기, 면제. 그래서 필요적 감면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통설이. 자, 50번 문제. 자, 중지미수를 장애미수나 불미수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근거는 위법성 소멸설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형법 태도와 맞지 않는다. 왜 그래요? 우리 형법에서는 형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한다 돼 있잖아요. 형벌을 감면한다는 것은 구, 위, 책이 인정되어서 유죄임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법성 조각이나 책임 조각은 무죄가 되잖아요. 형법과 맞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 중심에서 자의성 주관설은 자의성 개념이 주관설이 자의성 개념이 제일 적어요. 제일 협소합니다. 제일 적다 해야 됩니다. 축소된다 해야 돼요. 자, 3번 중심의성의 감면 효과는 다른 공부에 미치지 않습니다. 갑이랑 을이 공범인데 갑이 중심미수면 을은 장애미수가 됩니다. 자, 4번 자,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중심미수에 관해서 요건과 효과가 차이가 있다. 틀렸죠? 요건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착수미수는 이제 총으로 겨누고 착수하다가 그만 그 총을 내려놓은 거예요. 실행미수는 총을 쏘아 실행행까지 했는데 결과를 방지한 겁니다. 그럼 착수미수가 중지미수가 되려면은 총을 겨누다가 그냥 내려두면 돼요. 노력할 필요 없죠? 그럼 바로 이제 중지미수가 되는 거고, 총을 쏴서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총을 쏘면 안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까지 해야 됩니다. 살려내야만 중지미수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건에선 그 방지 노력이 필요한지 아닌지 차이가 있죠. 효과는 똑같은 필요적 감면이에요. 그래서 효과에선 차이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착수민수, 실행민수 중지에 관해서 이제 사례가 있는데요. 이게 84년도 사시기출, 2014년도 사시기출이 있었어요. 거기에 사시에만 기출되고 있다가 지금 공무원에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험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겁니다. 자, 객관설과 주관설 대립이 있는데 제일 좋은 객관설이라고 그랬어요. 자, 객관적으로 관찰해 볼 때 총 한 발을 발사해서 빗나갔습니다. 그럼 살인 행위는 끝난 거예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총을 발사했으니까 살인의 실행은 끝난 겁니다. 실행은 끝난 거예요. 맞췄으면 기수인데 빗나갔죠? 빗나갔으면 중지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이거 잘못됐어요. 아직 안 고쳤네. 실패한 거로 봅니다. 장애의 미수가 됩니다. 이게 제일 쉬워요. 한 발 쏴서 실행이 끝났는데 빗나가면 실패했다. 장애미수가 되는 거예요. 자, 주관설은 이제 이 사람의 주관적 의지를 보는 건데 한 발을 쐈어도 아직 두 발이 더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살인이 끝난 거예요? 계속되는 중이에요? 계속되고 있는 거죠. 한 발, 두 발, 세 발 중에 한 발만 쐈으니까 살인을 계속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따라서 두 발이 남아있는데도 더 이상 쏘지 않았다면은 스스로 중지하게 되겠죠. 중지미수가 됩니다. 자, 두 개 더 공부해 놓고 암기는 객관설로 하시면 됩니다. 자, 5번. 자, 실탄 세 발이 든 총으로 피해자 살해하기 위해서 첫 발을 쏘았습니다. 빗나갔죠? 그러면 객관설에 따르면 실행 종료, 장애미수. 주관설에 따르면 이건 실행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니까 중지미수 이렇게 됩니다.
다시 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격을 포기한 경우 중지한 시점에 피해자의 행위자의 생각을 기초로 보는 견해니까 주관설이겠죠. 그럼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중지 미수가 된다. 이렇게입니다. 자, 종료된 것이 된다. 틀렸죠. 자, 불능미수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렇게 처음에 가능성이 있었다 없었다로 중지 장애 미수, 불능미수, 불능범 나누고요. 자의성이 있냐 없냐로 중지 장애 미수 나눠지고 위험성이 있다 없다로 불능미수와 무죄가 나눠집니다. 기본기죠. 자, 불능미수. 자, 실행이 있어야 되고요. 미심범 안 됩니다. 수단 대상 처벌 안 되죠. 주체 처우는 무죄가 됩니다. 수뢰죄 공무원인 걸 몰랐다. 무죄. 착오라는 게 있었는데 불가능인 걸 모르고 해야죠. 불가능인 걸 알았으면 살인의 고의가 부정돼서 무죄가 됩니다. 자, 처음부터 원시적 불가능이어야 되죠. 후발적 불가능은 장애미수나 중지미수가 되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어야 불능미수죠. 위험성이 없으면 무죄가 됩니다. 자, 고의범은 처벌이 되는 고의범으로 처벌되겠죠. 자, 사실의 처우는 과실범이니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불능미수를 반전된 사실의 착오라고 그러죠. 일반 사실의 착오는 광의의 사실의 착오로서 과실범 됩니다. 그리고 반전된 금지 착오는 환각범으로 무죄가 되니까 다 구별해 줘야 돼요. 기본기죠, 이건. 자, 위험성 학설이 나옵니다. 자, 주원설은 범죄의 의사가 있었으면 내가 널 살인할 거야 의사가 있으면 무조건 미수가 됩니다. 자, 국객관설은 객관적 확률로만 따지기 때문에 상대적 불가능, 가능성이 1, 2%라도 있다 그러면 불능미수가 되는데 절대 불가능이다, 확률이 제로다 그러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절충하는 견해가 있는데 추상적 위험설, 구체적 위험설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범행 현장에서 갑이 A한테 커피잔에다가 뭘 넣어서 줬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런 인식 사정을 딱 전에 듣고 일반인 법관이 위험했었나 판단해 봅니다. 근데 이제 행위자가 하는 말을 이렇게 전에 듣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말을 듣고 판단하면은 막연하죠. 상황이 잘 안 보이니까 막연한 추상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추상적 위험설. 근데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CCTV를 같이 보면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면서 판단하니까 듣고 판단하는 것보다 보고 판단하는 게 더 구체적 판단이 가능하죠. 구체적 위험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행위자가 인식한 것을 듣고 판단하면, 판사가 경험에 따라 판단하면 막연한 판단밖에 안 됩니다. 추상적 위험설. 근데 행위자 말도 듣긴 하지만 인식 사정을 듣고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CCTV도 보면서 판단하면, 판사가 판단하면 구체적 판단 가능하죠? 구체적 위험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주로 이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다 일반인 넣으면 틀린 거죠. 여기다 일반인 빼면 틀린 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행위자로 바꾸면 오답되는 겁니다. 이렇게 막 속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공부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의 기업번. 자, 행위자가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시체라는 걸 알면서 총을 쐈다면 살인의 고의가 없잖아요. 그 무죄가 됩니다. 불가능을 모르고 가능한 줄 알고 해야 고의가 인정되고 불능미수가 나올 수 있어요. 니은번. 자, 불능범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경우이다. 맞습니다. 디귿번. 불능미수는 결과 발생 불가능인 경우에 성립하므로 임의적 감면이죠. 필요적 틀렸고요. 1번. 불능미수는 반전된 사실의 착오, 환각범은 반전된 법률의 착오. 맞습니다. 미음번. 형법에 보면은 주체 빠져 있죠. 수단 대상 처우만 돼 있고요. 주체 처우는 없어요. 주체 처우는 무죄가 됩니다. 비읍번. 주체 착오로 불가능한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7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옷번. 진정 신문범에서 비신문자가 수뢰죄에서 자기가 공무원인 줄 착각했습니다. 주체 착오죠. 이건 이제 조문이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됩니다. 자, 52번의 기업번. 자, 주관설은 불미수한계를 명확히 할 수가 없고 객관증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범죄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게. 너무 많다고. 자, 그다음에 D번 구객관설은 절대 불가능, 상대 불가능 구별해서 전제는 위험성 부정된다. 맞습니다. D번 자, 구체적 위험설은 행위자 말도 듣고 구체적으로 일반인 TV도 보면서 일반인 판사가 위험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다 맞죠? 자, 근데 어떤 표현하냐면 그럼 두 개 인식을 다 고려하니까 두 개가 같으면 괜찮은데 다르면 어떡할 거니? 이런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를 때는 행위자 말을 들은 거하고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CCTV를 보는 거하고 듣는 거랑 보는 거랑 다르면 뭐가 더 우선인 겁니까? 보는 게 더 정확하죠. 보는 거. 일반 인식을 더 기초로 하면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자, 1번. 추상적 위험설은 행위자 말만 듣고 판단하니까 행위자가 독약입니다. 그럼 독약인 줄 알고 판단하고요. 밀가루입니다. 그럼 밀가루인 줄 알고 판단해요. 이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하니까. 그래서 행위자 말만 듣고 판단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경솔한 사람이라면 판단도 잘못될 수 있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밀가루를 독약으로 알고 먹였다. 행위자가 그렇게 말했으면은 독약인 줄 알고 판단하는 거예요. B번 추상적 위험설에서 행위자가 경솔을 잘못 알았어도 그 말만 듣고 판단하니까 부당하다 비판이 제기되고요. B번 자, 구객관설. 자, 구객관설은 이제 그 객관적 확률로만 따지는 거죠. 자, 시체입니다. 시체에 대해서 살인죄가 될 확률은 제로죠. 제로. 절대 불능. 그럼 무죄가 되는 거예요. 치사는 미달입니다. 자, 치사는 미달의 독약을 일반 사람은 죽일 수가 없지만 노약자는 1%라도 죽일 가능성이 있긴 있죠. 그럼 상대 불가능 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겁니다. 그럼 불능미수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판단합니다. 틀렸네요. 자, 10번 객관설이 주관설보다 좁다. 주관설이 미수 범위가 제일 넓고요. 객관설이 제일 적어요. 그 다음에 두 개는 세모가 됩니다.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53번입니다. 자, 불능미수는 반전된 법률의 착오가 아니고 반전된 사실의 착오죠. 틀렸고요. 2번 불미수 위험성 판단 관련되어서 자, 행위자 인식과 일반인의 인식이 다를 때 어떻게 할지 비판받는다. 그러니까 둘 다 고려한다는 거죠. 구체적 위험설 입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구체적 위험설 견해에 따르면 명백히 사정거리 밖에 있는 자에 대해서 사정거리 안에 있는 걸 오인하고 총격했을 때 위험성이 부정된다. 자, 갑이 총을 쏘는데 총이 날아갑니다. 얘가 여기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갑의 인식은 얘가 사정거리 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알로 맞출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보는 실제로는 사정거리 여기까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A가 사정거리 밖에 있기 때문에 총알이 저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죽일 위험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행위자 인식과 일반 인식이 다를 때 일반 인식을 기초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정거리 밖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총알이 거기까지 갈 수가 없다 봅니다. 자, 맞죠? 자, 이게 이제 우리 승진 기출이었고요. 자, 3번 추상적 위험설에 따르면 자, 추상적 위험설에 따르면 행위자 인식이죠. 일반 인식 없습니다. 판단도 일반인이 하는 거예요. 판사갑니다. 그래서 위험성 유무를 판단할 때 행위자 인식은 맞지만 일반인 인식이 틀렸죠. X. 그다음에 일반적 경험치 여기 맞네요. 자, 4번 갑이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 을이 그 누워있는 걸 발견하고 살해하게 총을 발사했다. 그러나 이미 죽은 상태였다. 자, 구체적 위험설에 따를 때 자, 구체적 위험설은 이제 행위자, 일반인 생각을 둘 다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이 살아있는 걸 오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을을 사망한 것을 인식하는 경우에도 갑의 인식이 우선되므로 틀렸죠. 자, 행위자 갑의 인식이 있고 일반 인식이 있을 때 두 개가 다르면 일반인의 인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랬죠. 피고인 행위자 갑의 인식이 아닙니다. 틀렸죠. 자, 이제 권범 일반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파하고 이제 신파가 있어요. 그래서 자, 갑이 있고 갑이 이제 A를 칼로 찌릅니다. 을은 뒤에서 잡아주고 있고 병하고 정은 망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누가 정범이냐 이거죠. 현대학파에 따르면 범행 지배설이기 때문에 이 범행을 지배한 자가 정범이에요. 그래서 네 명이 다 공모했으면 다 정범되는 거고요. 둘만 공모하면 둘만 정범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대학파입니다. 자, 근데 옛날 구파 심판은 달랐죠. 구파는 칼로 찌른 사람, 객관적으로 행위를 한 사람만 정범이고 나머지는 다 공범이기 때문에 살인죄로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전범을 제한해서 조금 좁혀서 봅니다. 근데 심파에 따르면 너네가 전부 다 범죄에 서 있었지 않느냐, 주관적에 서 있지 않느냐, 다 전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범의 범위를 넓게 봅니다. 자, 근데 우리 형법에 보면은 방조범은 정범이 아니죠. 공범이죠. 정범인데 처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공범은 처벌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처벌을 하고 그래? 쓸데없이 처벌이 확정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파에 따르면 다 정범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32조 현행법 조문에 따르면 절반 감경한단 말이에요. 아니, 정범으로 처벌해야 될 사람을 왜 쓸데없이 반으로 형벌을 깎아주냐 이거예요. 형벌을 축소하는 사고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표에 이제 임의적 공범 30조부터 34조 2항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그건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처벌되는지. 공동전범 정범처벌, 성공한 교사 정범처벌, 기도된 교사는 예비업무처벌, 종범은 절반 감경, 기도된 방조는 불가벌, 간접정범은 교사방조처벌, 특수요산 2분의 1 가중처벌, 특수방조는 전범처벌입니다. 꼭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 범죄 참고 형태 방금 배웠고요. 자, 필요적 공범 되게 중요하죠. 올해 판례가 또 중요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판례 정리 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54번입니다. 1번. 자, 확정적 전범 개념에 따르면 심판이 정범 다 정범이네. 다 정범이야, 다 정범. 그렇죠? 자, 전범 구별이 원칙 필요하지 않고 전부 다 단일하게 전범으로 충분합니다. 맞고요. 2번 확정 전범 개념에 따르면 다 전범이니까 직접 전범, 간접 전범, 공동 전범, 교사범, 방조범 다 전범이라고. 다 전범. 다 전범입니다. 3번 확정 전범임에 따르면 범죄 참고 형태 구별이 분명해진다. 참가 형태가 칼로 찔렀건 망을 보건 잡아줬건 참가 형태에 따라 구별이 안 돼. 다 전범이야. 구별이 잘 되는 건 얘죠. 얘가 잘 구별되지. 네, 틀렸습니다. 자, 4번 확정적 전범임에 따르면 종범 필요적 감경 기준에 따라서 아니 전범인데 왜 형벌을 발각하죠? 축소가 돼 있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고요. 자, 이제 협의의 공범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기도된 교사 규정이죠.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제 정범 실행이 있으면은 공범 종속성설에 따라서 정범이 있고 교사가 있는데 전범 실행이 없으면 원래 공범도 원래 없는 거잖아요. 종속성설에 따르면.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32조 2항 3항 예외적 처벌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비음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규정들이고요. 기도된 교사. 가장 기본이죠. 형법 처음 배울 때 다 배우는 것들이죠. 우리가. 자, 그 정도만 딱 써 있네. 그러면 자, 공범 종속성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쓰면서 하려고 제가 일부러 정리 안 한 것 같아요. 여기다가. 자, 이제 볼게요. 자, 공범 종속성설. 공범 독립성설. 독립을 동일의 독립이죠. 자, 공범 종속성설. 종속된다는 거죠. 정범이 동그라미면 공범도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독립성설은 뭡니까? 정범이 세모라서 달라도 공범은 독립해서 동그라미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속성설은 전범의 실행이 있어야 공범도 있어요. 그죠?
있어야 공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 세모면 얘도 세모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간다고. 근데 독립성 서리는 정범이 동그라미라도 동그라미 나올 수 있고요. 달라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범 실행착수와 무관하게 독립해서 공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말 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속되는 정도에 대해서 4개 견해가 있죠. 최, 재, 극, 장이 있습니다. 구, 위, 책, 처가 있죠. 그래서 최소 종성식은 구성 요건 하나, 제한 종성식은 구위 2개, 극단적 종성식은 구위 책 3개, 확장은 구위 책 처 4개 필요하죠. 이렇게. 그 중에 통설 판례가 뭡니까? 제한 종속 형식이 통설 판례가 되겠죠. 이렇게입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거기 가보면 이제 간접정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간접정범. 자, 간접정범이라는 게 뭐예요? 간접정범이라는 게, 자, 얘가 처벌되지 않을 때 얘가 처벌되는 거죠.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이용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간접정범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종속성설에 따르면 얘가 처벌 안 되면 얘도 공범이 안 돼야 되잖아. 따라가는 거니까. 그죠? 처벌되지 않는 자에게 교사방조하면 얘도 공범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공범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범이 아니니까 정범이 정범. 그죠? 자, 근데 독립성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이용할 때 얘가 처벌 안 돼도 얘는 처벌될 수 있다고, 공범이 나올 수 있다고, 독립된 거니까 달아도 된다고. 그죠? 그렇게 됩니다. 자, 공범과 신본입니다. 자, 공범과 신본이 있는데 33조가 있고 이제 본문과 단서가 있죠. 본문은 뭡니까? 신분자가 성립하면은 비신분자도 같은 죄가 되는 거고, 단서는 신분자가 있어도 비신분자는 다르게 처벌되는 게 단서죠. 본문은 신분과 비신분자가 같은 죄가 성립하는 거고, 단서는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다른 게 된 단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립은 본문에 따라 같은 죄, 처단은 단서에 따라 다른 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종속성설에 잘 맞는 거 뭐예요? 같이 가는 거. 이게 잘 맞죠? 그래서 원칙적인 당연 규정이다. 얘는 다르게 가는 거니까 종속성설에 잘 맞지 않죠. 특별한 예외 규정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독립성설에 따르면 같이 가는 거는 독립과 맞지 않죠. 특별한 예외 규정이 된다. 그리고 다른 게 얘랑 잘 맞는 원칙적이고 당연한 규정이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자, 기도된 교사가 있습니다. 자, 기도된 교사가 뭐였어요? 기도된 교사. 자, 기도된 교사가 뭡니까? 교사를 했지만 실행이었고 그냥 기도만 했단 말이에요. 교사를 했는데 정범이 범죄를 실행하지 않고 기도만 했단 말이지.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다르면 종속성설에 따르면 잘 맞지 않는 규정이고, 독립성설에 따르면 다른 거니까 잘 맞는 규정 되겠죠. 자, 자살권합죄입니다. 자살권해가 뭐예요? 자살하는 거에 교사방조로 관여했다는 거죠. 자살을 하는데 교사방조 관여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살한 사람은 죄가 안 되고 교사방조 관여자만 처벌됩니다. 자살한 자는 처벌 안 되고 관여자만 처벌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종속성설에 따르면 잘 맞지 않으니까 특별한 예외 규정이 되는 거고, 독립성설에 따르면 다르니까 잘 받는 원칙 당연 규정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5번 보겠습니다. 교사 선임할 때는 전범 행위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통설, 공범, 종속성설에서 연유되는 거예요. 틀렸고요. 한번 종속성설에 따르면 일정한 범죄 성립 요건이 있어야 돼요. 구의 책처 일정 요건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지. 얘가 안 되면 얘도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종속성설. 자, 디귿번. 자, 공범 독립성설은 간접정범, 처벌 안 되는 자를 이용해도 공범 나올 수 있습니다. 공범이에요. 근데 종속성설은 처벌되지 않는 자한테 공범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없어. 그러니까 전범인 거지. 공범 아니니까 전범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종속성설은 이거 표가 좀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 써줬죠. 자, 다음에 56번입니다. 1번 제한 종송시의 경우 13세한테 교사를 했어요. 자, 제한 종송시는 이제 구랑 위 두 개만 있으면 책처 필요 없죠. 그래서 책 무능력자한테 교사해도 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2번 의뢰인이가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위협하지 않은 행위를 했을 때, 자, 구성요건에 해당되는데 위협성이 없대요. 그럼 최소 종송시에 따르면 공범이 가능한데 제극장에 따르면 공범이 될 수가 없겠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 종송시에 따르면 공범성이 말 수 없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가배를 교사해서 훔쳐오겠습니다. 자, 아버지 훔치면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죠. 구, 위, 체결은 있는데 처벌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 제, 극까지는 교사가 되고 장에 따르면 교사가 안 돼요. 자, 4번 실패한 교사, 공범과 신분, 자살방조죄 등 종속성설에 근거화된 원칙을 적용이 된다. 자, 실패한 교사 틀렸고요. 자살방조 틀렸죠. 네, 정리 다 해놨습니다. 자, 5번 가배 채무능력자를 이용해서 범행을 한 사례에서 공범 종속 정도에 관련되어 제한 종속 형식설을 취하는 경우, 자, 공범 무의성에 따라 틀렸죠. 전범 무의입니다. 간접 전범 성별 여지가 없다. 틀렸죠. 자,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교사에서 이제 범죄를 실행했는데 얘가 구 있고요, 위 있고 책임 능력이 없어요. 그럼 처벌 안 되겠죠. 이렇게. 그럼 제한 종송시에 따를 때 이제 교사범 나올 수가 있어요. 제한 종송시에 따를 때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했기 때문에 간접 전범도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한 거예요.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통설 판례는 뭡니까? 전범 우의성 원칙이죠. 전범 우의성 원칙. 그래서 간접 전범 되는 거를 먼저 따져보고 전범이 안 되면 그 다음 교사가 되는지를 두 번째로 따져보게 됩니다. 그럼 전범이 되는지 마는지 구별 기준이 뭡니까? 현대학파의 통설은 범행 지배설이죠. 범행을 지배했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꼬마아이한테 초코파이 사주면서 완벽한 지배를 했다면 정범. 얘가 이제 판단력이 있는 애였기 때문에 채무 무능력자지만 12, 13세 정도 판단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초코파이 하나로 범죄를 지배할 수가 없죠. 판단력이 있으니까. 이럴 때 전범이 안 되면 교사가 됩니다.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자, 전범 무의성 원칙에 따라서 간접 전범이 되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성립할 여지가 없다. 틀렸죠. 6번 의뢰인이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은 되지만 위협하지 않았을 때 간접 전범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틀렸죠. 자, 그 다음에 57번은 이제 5번의 경찰 2차 문제인데요. 이거는 뭐 참고로 한번 보라고 넣는 거예요. 추가로 풀면 좋은 문제. 자, 그럼 동시범입니다. 자, 동시범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동시범이 되려면 그 가배랑 을이 있을 때 독립, 공모가 없어야 됩니다. 공모가 있으면 공동 전범으로 전원 다 기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가 둘 다 있어야겠죠. 둘 중 누가 있는지 행위를 모르면 둘 다 불가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결과 나와야겠죠. 결과. 자, 근데 이제 인과관계가 판명이 되면은 갑이 바친 돌에 따라 다쳤고 을이 던진 돌은 빗나갔다 판명되면은 판명된 대로 얘는 기수, 얘는 미수가 돼요. 근데 누가 했는지 몰라야 되죠. 누가 던진 돌로 인하여 다친 건지 인과관계를 몰라야 돼요. 자, 그럴 때 조문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19조에 따라 미수가 되는 게 원칙인데 263조가 적용되어서 상해 결과 나오면 기수가 예외로 되는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공동전범처럼. 근데 상해 결과로 다 되는 게 아니죠. 제 강론 제 25장에 있는 죄는
상해와 폭행의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263조가 25장의 특칙이기 때문에 25장 상해와 폭행으로 시작해서 사상 결과 나온 경우만 적용되는 거예요. 상해와 폭행으로 시작해서 사상 결과 나오는 죄가 상해치사상, 폭행치사상 4개밖에 없죠. 요 4개만 263조 기수가 되고 나머지 죄는 전부 다 미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58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공범관계에 있어서 끝났죠. 공모가 있대요. 전원 다 기수. 전원 다 기수가 됩니다. 자, 공범관계에 있어서는 공동전범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수가 되고 동시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2번. 공범관계에서 끝났죠. 자, 공범관계에서 그러면 전원 다 기수입니다. 뭐 행위가 불명이건 원인 불명이건 다 기수라고. 다 기수. 그래서 그 행위 결과 발생했을 때 원인된 행위 판명됐든 말았든 상관없어요. 다 기수입니다. 3번. 두 사람이 서로 공동전범 끝. 공동전범이래잖아. 다 기수라니까. 다 기수. 다 기수가 돼버립니다. 맞죠? 자, 4번. 자, 가해 행위가 분명치 않답니다. 자, 행위 자체를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갑이 했나 을이 했나. 행위 자체를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둘 다 무죄. 둘 다 무죄가 돼버리죠. 동시범 범인으로 다질 수가 없습니다. 5번. 독립행위 경합이 있을 때 독립행위 독립적으로 공모가 없고 행위도 둘 다 있구나. 근데 이제 결과 나왔고 원인 관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구나. 그게 아니네. 원인된 행위가 판명이 됐다네. 판명은 됐으면 전원 다 미수 기수가 아니고 밝혀진 대로 기수 미수를 나눠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독립한 과실과 과실의 경합 화재 발생했다. 얘도 과실이고 얘도 과실이구나. 근데 누구 행위로 인한 것인지 모르면 미수가 되죠. 근데 과실의 미수는 무죄로 다 없어지는 겁니다. 무죄가 됩니다. 자, 59번입니다. 1번. 자, 동시 또는 일시에 독립행위가 경합했을 때 원인 등이 판명되지 않으면 요게 딱 19조 요건 딱 맞죠. 딱 맞잖아요. 이렇게. 자, 2번. 독립행위 경합 상해 결과 발생했을 때 자, 상해 결과 나오면 어디로 가요? 19조가 아니라 263조니까 기수가 됩니다. 자, 3번. 독립행위 경합하여 상해 결과 발생했을 때 원인 등이 판명됐대. 판명되면은 263조로 못 가요. 판명된 대로 기수 미수 나눠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나 폭행이 경합하여 사망 결과 나왔다. 자, 상해나 폭행이 경합하여 사망 결과 나왔다. 상해치사, 폭행치사. 263조죠? 전원 다 기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전범 이에 따라서 한다 해야 돼요. 미수 아닙니다. 5번. 독립행위 경합해서 상해 결과 나왔을 때 공동전범에 이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틀렸죠?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원인 불명할 때 상해 결과 나오면 기소하는 거죠. 지금 거기 뭐가 빠져 있어요? 이 말이 빠져 있잖아요. 요건지 알아봐야 되죠. 요럴 때만 263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럴 때만. 그래서 인과관계 판명 안 됐을 때 그 말이 빠져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60번입니다. 자, 만일 흉기로 피해자 얼굴을 찍은 것이 피고인들 어느 한 사람의 소유일 가능성이 없고 누가 했는지를 모르는구나. 둘 다 했는데 누구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누가 했는지 자체를 모르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거구나. 둘 다 무죄. 둘 다 무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상호간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그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맞습니다. 니은번. 상해죄 동시범은 독립행위 경합하여 결과 발생하게 하고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을 때 공동전범에 따라 처벌합니다. 따라서 행위자 일반 공동 강요가 있었다면 동시범 처단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갑이랑 을이 있는데 일방적 가담 미사가 있으면 상호 간의 공모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일방적 공모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편면적 공동전범이라고 그러죠. 자, 편면적 일반적 공동전범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로 묶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로 묶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하나로 묶을 수가 없으니까 각자 단독범으로서 동시범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범이에요, 동시범. 그러니까 동시범의 문제가 된다 해야 됩니다. 틀렸죠? 자, 디귿번. 각과 을이 상호 의사연락 없이, 자, 의사연락이 있다면은 이제 공동 전범인데 의사연락이 없대. 그러면 이제 동시범 되는 거예요. 자, 동시범인데 상해 결과 발생했고, 방금 봤구나 이거. 자, 디귿번. 각과 을이 상호 의사연락 없이 병에게 이시 발포하여 하나가 명중의 살인 결과 나왔습니다. 누가 한 건지 애매한 불명할 때 둘 다 살인 미수가 된다. 맞죠? 살인 미수 19조입니다. 자, 1번. 각과 을이 독립하여 살해하고자 총을 쏘아서 살해하고자 밑줄 적중해서 상해 입혔는데 누가 한지 모릅니다. 자, 상해의 결과라는 거는 상해 고의로 쏘아서 상해 결과 나온 게 상해 결과죠. 그다음 이 사건은 아까 밑줄 쳐졌죠. 살해 고의라면 살해 고의. 살해 고의로 상해가 나오게 되면 이건 상해죄가 아니라 살인 미수 결과죠. 살인 미수 결과. 살인 미수 결과는 여기 없잖아요. 여기로 가야지 살인 미수가 됩니다. 19조로 갑니다. 자, 미연번. 자, 상호 의사연락하여 끝. 상호 의사연락이 있대. 공모가 있는 거지. 그럼 전원 다 공동전범 책임지는 거예요. 무조건 다 기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호 의사연락이 있었기 때문에 상해와 사망 결과 나왔을 때 누구의 의행인지 불명하다 하더라도 독립행위 경험 문제 아닙니다. 그냥 공동전범으로 전원 다 기소가 되는 거예요. 자, 61번. 기억번. 자,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 원인이 판명되지 않으면 263조를 제외하고 19조로 간다. 맞고요. 니은번.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 결과 발생하게 했을 때 원인 판명되지 않으면, 자, 상해 결과란 말이 나왔죠? 그럼 19조가 아니라 263조 기수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동시범은 강간치사상죄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해치사상 폭행에서 4개만 적용되는 거예요. 자, 1번. A가 갑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후 폭행 끝. 연락받았대. 연락받았으면 공모잖아. 공모면 전원 다 공동 기수 책임지는 겁니다. 자, 달려오늘로부터 폭행당하고 사망했는데 원인이 표명되지 않았습니다. 263도 적용될 필요가 없겠죠? 그냥 공동 전범인 거예요, 이건. 263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미연번. 서로 살인 공모 끝났어요. 끝. 공모. 하여튼 의사 연락이나 공모가 있으면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공동 전범 기수예요, 기수. 그래서 뭐 사망이 있고 뭐 판명되지 않고 그냥 다 살인 기수입니다. 263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동 전범으로 그냥 기수예요. B번. 의사연락이 없대. 그럼 동시범이죠. 우연히 각각 폭행 상해 결과 나왔습니다. 이럴 때 이제 뭡니까? 오, 근데 밝혀졌구나. 상해가 갑의 폭행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대. 밝혀지면 밝혀진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된 놈은 기수, 안 된 놈은 미수 하면 되는 거죠. 263조 갈 수가 없어요. 밝혀졌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사방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